12년만을 본다면 이익을 치열하게 내는 것이 기업에게 도움되겠지만,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다, 5년 이상을 본다면 단기적인 이익은 적더라도 어떤 그 같이 가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줘서 좋은 팀워크를 구성하고 하면은 그것이 훗날 더 용트림을 할 수 있을 거다. 뭐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? 오너의 어떤 그 철학 내지는 오너의 관심이 사실은 동반성장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.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납품 단가를 좀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사실은 납품 단가 문제도 성과 공유제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. 예를 들면 원가를 낮췄다. 그럼 낮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 공정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낮춰지겠죠. 그럼 그 노력해진 것만큼을 중소기업은 다 대기업이 가져가서 결국은 그만큼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, 그 납품 단가를 예를 들면은 저 생산성 등을 통해서 그 낮춘 것만큼을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면 그게 성과 공유제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성과 공유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이제 그 납품 단가하고 관련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공유제가 뭐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든가 뭐 신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겠죠. 마침 이번에 그 4월 중순부터는 성과 공유 확인제라는 것이 도입이 돼요. 그러니까 성과 공유제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서류상으로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이죠.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제가 이제 많은 대기업한테 좀 그 성과 공유 확인제에 좀 참여를 해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 공유제를 좀 확산하려고 하는데, 전경련 회장님 만나서도 제일 먼저 한 얘기는 그거죠. 성과 공유 확인제에 많은 대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. 그 다음에 동반성장에 이 오너들이 직접 관심을 갖게 해달라. 저는 그 두 가지가 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복합적인 그 원전과 관련된 그 최근의 사태와 관련된 대책이 아마 한 1, 2주일 내로 발표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건 뭐 그때 하면 되고, 다만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원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 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대책, 그것은 이제 엊그제 에너지 그 민관 합동 저기 안전점검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6월까지 집중적인 활동을 하고 7월 정도에는 이제 에너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도 그날 이제 7월 중에 내놓을 생각이죠. 그거 문제는 뭐 어차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뭐 안전위원회의 기준 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뭐 결정이 되겠죠. 뭐.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서나 그 저기 어떤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겠습니까? 그거는 정부의 그건 당연히 고려를 하는 거죠. 만약 국민들이 그렇게 저기 못 믿겠다고 하면은 그걸 소통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소통을 해봐야죠. 뭐 성과가 없다고는 못하죠. 왜냐하면 우선 알뜰주유소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고, 또 가끔 언론에는 뭐 근처 주유소하고 가격 차가 뭐 적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,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기능을 제대로 한 겁니다. 근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신경을 써서 조금 내린 게 되니까 그거야말로 알뜰주유소의 그 저기 우리 그 설립 취지에도 맞는 거기 때문에, 우리나라가 알뜰주유소와 같은 어떤 독립적인 것이 한 7% 정도 되는데 주유소 중에 일본 같으면 그게 20%가 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저기 이른바 이제 무폴 주유소죠. 기존의 대형 정유사에 매여 있는 그런 이제 주유소들을 줄이고 독립적인 주유소를 늘리는 것은 뭐 일본의 기준을 보더라도 뭐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.